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명전설 결승 이후 몸값이 가장 크게 뛴 가수는 성리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장 높은 금액에 섭외될 가능성이 있는 가수와 방송, 전후 상승폭이 가장 큰 가수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이창민은 출발점 자체가 높았고 성리는 우승과 함께 시장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한 팬덤을 만든 인물이고 장한별은 국내와 해외 경력을 동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는 단순한 결승 성적표가 아닙니다. 결승 이전 인지도, 방송 이후 검색량과 화제성 지역 축제 적합성, 단독 무대 소화력 팬덤의 구매력 전국, 투어 참여 효과를 종합한 출연료, 상승폭 기준 순위입니다. 먼저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행사 출연료는 소속사와 주최 측의 개별 계약으로 정해지며 공식 계약서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가수라도 공연 시간 이동 거리, 밴드 동반 여부, 방송 촬영 여부 기업 행사인지, 지역 축제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언급하는 금액은 확정 출연료가 아니라 공개된 경력과 결승 이후의 수요 변화를 바탕으로 추정한 섭외 가능 구간입니다. 숫자를 사실처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누가 왜 더 비싸졌는지는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명전설은 2026년 2월 25일 시작해 5월 13일 생방송 결승으로 끝난 12부작 남자 트로트 오디션입니다. 99명의 도전자가 단 하나의 왕자를 놓고 경쟁했고 최종에는 닐슨 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시청률 9.3%물 순간 최고 시청률 10.1%를 기록했습니다. 결승 결과는 성리 4,784점, 하루 3,542.3점, 장한별 3,513.82점, 황윤성 3,278점, 07점, 정연호 3,097점, 80점, 이창민 2,963점, 6점 이룬의 2,908.57점 순이었습니다. 성리는 이 위 하루보다 1241.7점 앞섰고 하루와 장한별의 차이는 불과 28.48점이었습니다. 우승 경쟁은 성리가 크게 앞섰지만 이 위와 3위의 상품성 경쟁은 사실상 동률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결승 일주일 뒤인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킹 K-팝 센터에서 톱7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무명전설 디너쇼가 방송됐고 톱7은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투어는 6월 13일 경기도 안양정관장 아레나에서 시작됐습니다. 6월 20일 창원 컨벤션 센터, 6월 27일과 28일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로 이어졌고 7월에는 울산, 춘천, 대구, 수원, 8월에는 대전, 고양, 광주, 부산, 9월에는 전주와 청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하반기 추가 일정을 포함하면 약 20개 도시를 도는 규모입니다. 방송 출연자가 단기간에 이 정도 지역을 순회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실제 티켓 수요를 검증받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출연료 상승 폭 7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7위는 이창민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창민은 2AM의 메인 보컬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대중에게 이름과 목소리가 이미 알려진 가수입니다. 무명전설에서는 최종 2,963.56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전부터 콘서트 방송 대학 행사, 기업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 섭외 금액의 절대치는 톱7 안에서도 높은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순위는 현재 금액이 아니라 상승폭입니다. 이미 높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만큼 결승 이후 2배, 3배로 뛰기는 어렵습니다. 방송 전 단독 행사 기준으로 1,000만 원 안팎에서 협의될 수 있었던 경력자라면 방송 후에는 약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사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창민의 진짜 강점은 금액 상승보다 시장 확장입니다. 기존 발라드 팬에 중장년 트로트 시청자가 더해졌고 2시 일정 때문에 6월 13일 안양 공연에 불참했을 정도로 기존 활동 기반도 건재했습니다. 결국 이창민은 가장 많이 오른 가수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가수입니다. 6위는 황윤성입니다. 황윤성은 최종 3,278.07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로미오 활동을 마친 뒤 가수를 포기하려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트로트로 방향을 바꾸며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젊은 이미지 댄스 무대 장악력 밝은 캐릭터를 동시에 갖춘 인물입니다. 지역 축제에서는 노래만 잘하는 가수보다 관객을 일으켜 세우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수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황윤성은 바로 그 조건에 맞습니다. 방송 전 행사 섭외 구간을 약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본다면 결승 이후에는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까지 협상력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률은 약 40%에서 60%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승자나 준우승자처럼 이름 앞에 강력한 타이틀이 붙지 않는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예능, 댄스 트로트 아이돌 합동 무대까지 활용폭이 넓어 일정이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위는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최종 3,513, 0.82점으로 3위에 올랐고 하루와의 격차는 단 28.48점이었습니다. 순위표에서는 3위지만 상품성에서는 2위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음원 차트에서 52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 빅 스테이지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가수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정상 경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방송 전에는 국내 행사 시장에서 장한별의 트로트 가수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승 이후에는 한국어 발라드, 트로트 해외 공연 기업 행사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 전 국내 단독 행사 기준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방송 후에는 약 1100만 원에서 1600만 원 구간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한별이 단순히 노래 한두 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어 진행과 해외 무대 경험을 활용하면 국제 행사, 동남아, 한류 공연, 기업 초청 무대에서 추가 가치가 붙습니다. 절대 금액만 보면 성리와 이창민을 위협할 수 있는 숨은 강자입니다. 4위는 이룬해입니다. 이룬해는 2908.57점으로 최종 7위였지만 결승 순위만 보고 시장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는 13남매의 막내이자 톱 7의 맏형이라는 독특한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꿨고 무명전설을 통해 제대로 데뷔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전에는 전국 단위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출연료의 출발점도 낮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수는 오디션 이후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송 전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구간의 소규모 무대가 중심이었다면 결승 이후에는 약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협의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톱 7 상위권보다 낮지만 상승률은 2배 안팎입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 오랜 꿈, 정통 트로트 이미지가 강해 효도 공연 지역 어르신 축제 농어촌 행사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룬해에게 필요한 것은 한 곡만 들어도 이름이 떠오르는 대표곡입니다. 대표곡이 생기는 순간 7위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3위는 정현호입니다. 정현호는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으로 주목받았고 최종 3097, 80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명가수였던 그에게 무명전설은 사실상 전국적인 데뷔 무대였습니다. 정현호의 강점은 이야기와 목소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단단한 이미지 실패를 견딘 무명서사, 정통 트로트에 어울리는 감성이 결합돼 중장년 시청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방송 전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의 지역 무대가 중심이었다면 방송 후에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까지 협상력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2배에서 3배에 가깝습니다. 정현호는 화려한 예능 캐릭터보다 노래 한 곡으로 분위기를 집중시키는 타입입니다. 이런 가수는 방송 화제성이 사라진 뒤에도 기념식 문화 행사, 정통 가요제에서 꾸준히 불립니다. 단기간 최고가보다 장기간 반복 섭외의 강한 구조입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데뷔 3년 차의 첫 오디션에 도전해 최종 3,542.3점으로 준우승했습니다.
예선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은 어머니의 계절을 불러 올탑을 받았고 귀공자 같은 외모와 섬세한 감성 보컬로 완성형 신예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결승에서는 장한별을 28.48점 차이로 누르고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은 점수 차이가 시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은 포스터 방송 자막, 지역 축제 홍보물에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전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었다면 방송 후에는 약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구간까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3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하루의 가장 큰 무기는 새로운 팬이 유입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외모는 온라인 팬덤을 만들고 어머니를 향한 서사는 중장년층을 붙잡습니다. 세대가 다른 두 시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는 톱 7 가운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가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 상승폭 1위는 성리입니다. 성리는 5,000점 만점에 4,784점을 받아 초대 우승자이자 일대 전설이 됐습니다. 2위 하루와의 차이는 1241.7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승이었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그가 패자부활전과 탈락 위기를 지나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성리는 이전까지 6번의 오디션에 도전했고 2012년 아이돌로 데뷔한 뒤 14년 이상 긴 무명 시간을 견뎠습니다. 결승 한 번으로 그의 이름 앞에는 우승자일 때 전설 노력의 아이콘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성리가 받은 혜택도 다른 참가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승 상금 1억 원 신곡, 음원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크루즈 팬미팅, 제주도 세컨드하우스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 제작, 자신의 인생을 다룬 영화 제작이 예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출연료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요소는 상금이 아닙니다. 신곡과 단독 프로그램과 영화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성리의 이름이 반복해서 노출될 장치가 이미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방송 전 단독 행사 섭외 구간을 약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본다면 우승 직후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까지 협상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행사나 방송 연계 무대라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실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률입니다. 낮게 잡아도 2배 이상 조건이 맞으면 3배에서 4배까지 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절대 출연료가 가장 높은 사람도 무조건 성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 행사나 대형 콘서트에서는 오랜 경력과 히트곡을 가진 이창민이 더 높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행사가 포함되면 말레이시아에서 52주 연속 음원 차트 1위 기록을 가진 장한별의 가치가 커집니다. 젊은 팬덤과 지역 축제 화제성을 원하면 하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과 결승 후의 차이만 보면 성리가 1위입니다. 우승 타이틀, 압도적인 점수, 차 1억 원 상금, 신곡, 전국 투어 크루즈 팬미팅 프로그램과 영화까지 연결된 사람은 성리 한 명뿐입니다. 다만 몸값을 지키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디션 직후의 가격은 방송의 열기로 오를 수 있지만 6개월 뒤와 1년 뒤에도 같은 금액을 받으려면 대표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국 투어는 6월 13일 안양을 시작으로 약 20개 도시를 도는 대형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6월 24일 방송된 안양 공연 실황은 3.3%의 시청률을 기록해 결승 최고치인 10.1%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실패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연의 긴장감과 콘서트 실황의 시청률은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송이 끝난 뒤 관심이 자연스럽게 분산된다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결국 톱7은 지금의 인기를 개인 대표곡과 단독 팬덤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방송 순위와 행사 시장 순위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결승 점수는 한 번의 무대와 시청자 투표를 반영하지만 행사 출연료는 최소 20분에서 30분 동안 관객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자신의 대표곡이 몇 곡인지 현장에서 즉흥 멘트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6위, 이창민이 실제 기업 행사에서는 상위권 금액을 받을 수 있고 3위 장한별이 해외 일정에서는 우승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단위 인지도가 가장 빠르게 필요한 지방 축제라면 우승자 성리와 준우승자 하루의 이름이 훨씬 강한 홍보 문구가 됩니다. 같은 톱7이라도 어떤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섭외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2026년 여름 전국 투어는 톱7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안양, 창원, 서울, 울산, 춘천, 대구, 수원처럼 관객 성향이 다른 지역을 연속으로 돌면 누가 현장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는지, 누가 굿즈와 티켓 구매를 이끄는지, 누가 다시 보고 싶은 가수로 남는지가 드러납니다. 방송 화면에서 강했던 사람과 실제 공연장에서 강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투어가 끝난 뒤에는 지금의 추정 순위보다 훨씬 명확한 시장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승폭 7위는 이미 높은 기반을 가진 이창민, 6위는 축제형 무대의 강한 황윤성, 5위는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장한별, 4위는 낮은 출발점에서 2배 가까이 뛴 이룬의, 3위는 무명에서 전국구 가수로 올라선 정연호, 2위는 첫 오디션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1위는 4,780다점으로 우승하며 14년 무명 생활을 끝낸 성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루가 젊은 팬덤을 빠르게 키우고 대표곡을 얻는다면 행사 시장에서 성리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장한별이 동남아 공연과 국내 트로트를 연결하면 한 번의 행사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창민은 기존 경력 덕분에 가장 안정적인 고액 섭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가 우승 혜택으로 제작되는 신곡과 프로그램에서 확실한 히트곡을 만들면 지금의 상승은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출연료는 순위표가 아니라 관객이 결정합니다. 주최 측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가수가 유명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 하나로 관객이 모이고 표가 팔리고 지역이 들썩이며 다음 해에도 다시 불러달라는 요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명전설 톱7 가운데 누가 그 단계에 가장 먼저 도달할까요? 현재까지 가장 크게 오른 사람은 성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비싼 가수로 남을 사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